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네트워크는 더욱 넓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네트워크는 더 이상 데스크톱과 스마트폰의 전유물이 아닌데요. 각종 사물 인터넷 장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보안과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단말과 사물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보보호 전문 기업 지니언스와 함께 네트워크에서 단말을 정확히 탐지하고 식별하는 DPI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언스의 이대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니언스에서 기획과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대효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이어지고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상품권, 커피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DPI, 디바이스 플랫폼 인텔리전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네트워크에 물리는 기기들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많은 업체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그 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약 2020년에 약 500억 개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정말 며칠 몇 달 안 남은 것 남았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현재 약 200억 개 정도의 네. 수준의 단말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2025년에는 약 750억 개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네. 공통적으로 단기간 내에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단말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BYOD. 2012년경부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이 업무에 들어오면서 기업의 네트워크의 단말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고요. 네. 약 2015년경부터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다양한 센서라든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불리는 그런 많은 것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CCTV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단말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IoT, 사물 인터넷 단말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절대 다수가 IoT 단말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네. 또 사물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데 따라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혜택, 효용 같은 것들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가정에서도 그 AI 스피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쓰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IoT 단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해커들이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를 노린 공격도 많이 늘어났죠. 맞습니다. 네. 그 업계에서는 크게 IoT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네. 이러한 위협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점입니다.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단말이 늘어나면서 외부와의 접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이러한 접점의 증가는 불필요한 접근이라든가 의도된 공격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의 이런 IoT 기기들이 굉장히 낮은 전력에 또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그대로 이 IoT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렵죠.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IoT 기기들이 오픈 플랫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IoT 위협이 빠르게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IoT 기기를 위협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네. 주시죠. 네. IoT 위협과 관련해서 미라이 본넷의 사례를 많이 알고 있죠. 언급하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관리자분들이 사실 미라이 본넷의 사례가 나나 우리 회사랑은 약간 좀 동떨어진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수의 또는
다수의 개인이나 조직에 해당될 수 있는 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015년도에 일어났던 쥐 차량에 대한 해킹 시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 해킹이었죠. 네, 모의 해킹이었죠. 네. 실제로 차량이 원격지에서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보여줘서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고요. 네, 되게 유명한 두 명의 네, 미국 맞습니다. 해커가 네, 실제로 네. 블랙햇에서 저걸 시연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향후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보급이 되고 확대가 될 텐데 네. 이러한 문제들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2018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카지노의 그 수족관에 네.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온도 조절 장치를 해킹해서 저런 것도 인터넷에 연결되는군요. 네네네 원격지에서 네. 이 수온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네. 그 온도계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해킹을 해서 카지노 내부에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를 한 다음에 서버에서 방문객 데이터를 절취해간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데를 통해서 들어올 생각을 했는지. 네, 저도 실제로 뭐 기사를 보고 확인했습니다만 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그 어떤 공격이나 위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기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인지도 이런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관련해서 2012년에 산스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관리자분들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뭐 PC를 포함한 단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단말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질문에 완벽히 어떠한 단말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안 않았습니다. 되는, 네. 대부분의 관리자분들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어떠한 단말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비율이 많았고요.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비율도 용감하게 좀 솔직하신 분들입니다. 4% 네. 가까이 네. 그렇게 있으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게 이제 6, 7년 정도 전의 데이터인데 네. 이후에 BYOD를 넘어서 지금 IoT 쪽에 대한 단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는지 네.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네. 실제로 관리자분들이 동일하게 IoT 기기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이 15%가 채 되지 않는 아까보다는 것으로 약간 늘긴 네, 했으나 네. 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어떤 단말 같은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네.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실제로 단말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보안 쪽에 대한 지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약 4분의 1 가량이 IoT 기기에 의해서 기기와 어떤 관련될 것이다라는 네. 예측들, 그 다음에 전체 IT 보안 예산 중에 IoT와 관련된 부분들이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IoT와 보안에 관련된 많은 전망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에 접점을 둔 기기들이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보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방법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가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어떠한 단말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식별하고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보안도 관리도 다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네,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시성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은 뭐 단말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것들이 NAC라든가 많은 IT 관리 솔루션들, 뭐 취약점 스캐너 이런 많은 제품들에서 디바이스 비저빌리티나 뭐 클래시피케이션, 아셋 매니지먼트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불리어져 왔던 기술이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분께 퀴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같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네. 같은 종류로 구분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슨 암호문인가요? 네. 저게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패턴도 없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기존에 있던 많은 솔루션들이 사실은 IP 주소나 맥 어드레스와 같은 형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가시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에게는 유용할지 모르겠으나 인간에겐 가시성이 사실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네. 그룹핑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지요. 네. 다음의 그림은 어떠세요? 네, 조금 뭔가 실체가 드러났네요. 네, 이거는- 뭔가 전화기와 복합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컴퓨터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기류랑 뭐 프린터 복합기류로 네.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죠. 네. 결국 가시성이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사용자에게 친밀하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존의 많은 솔루션들이 IP 주소라든가 맥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말을 식별을 하고 뭐 그룹핑을 해서 관리의 어떤 주체로 사용이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매우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프렌들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인지하거나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어서 전달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시성 기술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엔 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많은 단말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해서 네.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변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그 단말의 정보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액티브한 방법이 있고 수동적으로 수집하는 패시브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액티브한 방법에서는 단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스캐닝이라든가 지레이 같은 것들을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단말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단말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솔루션들끼리 협업을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단말이 무엇인지를 유추해내는 네. 그러한 형태들도 있습니다. 또 패시브한 방법은 단말에게 어떠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말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가 네. 행위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이 단말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IoT 쪽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수의 IoT 기기들이 저사양 저전력이기 그렇죠. 때문에 노트북이라든가 서버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저전력, 로우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러한 기술적인 접근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기에 보이고 있는 저 스캔리스 버널러빌리티.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SV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단말을 직접적으로 스캐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단말에 대한 정보, 더 나아가서 단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니언스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DPI 기술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말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기술에 네.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니언스는 사실 그 NAC 네, 맞습니다. 기업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이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NAC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네. 판매하고 있는 국내의 선도 기업입니다. 네. NAC 제품의 속성이 네. 단말의 식별 및 탐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NAC라고 하는 제품이 우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단말들을 식별을 하고 네. 그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 그룹에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네트워크에 어떤 단말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네, 그게 잘 되어야 사실은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자가 요구하는 어떤 보안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말에 대한 탐지와 식별 기술을 10년 넘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오래전 제품에도 이러한 단말 식별 및 탐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수의 제품들이 유사한 형태의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단말 식별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IP하고 맥 어드레스였었어요. 네네. 근데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서 단말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이 지금 유무선 환경의 통합 같은 것들로 인해서 IP만 가지고서 그 단말을 한정짓거나 식별하기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되게 복잡해졌군요. 네, 접속할 때마다 IP가 변경되고 네. 뭐 이런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단말 관리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말이 뭐 스마트폰이나 랩탑, PC 등으로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단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IP 정보만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인 거죠.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관리의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기존의 단말 식별 및 탐지 기술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DPI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인 DP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I 기술은 디바이스 플랫폼 인텔리전스의 약자고요. 네. 저희가 기존에 쭉 해왔던 단말 식별 및 탐지 기술을 고도화시킨 하나의 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단말을 탐지하기 위한 약 3만 개 이상의 어떤 규칙과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동안 그 지니어스가 다 모아온 내용이겠네요. 네, 그 내용이 네. 전부 다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많은 그 유사 솔루션들이 탐지된 단말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IP라든가 맥 정보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단말을 식별하고 구분 짓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DPI는 이러한 기본적인 단말의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단말의 정확한 이름, 네. 그다음에 타입, 그다음에 이 단말을 사용하는 운영체제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가 누구인지 또 해당 단말이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인지 아니면 기술 그런 것까지 지원이 나오나요? 네. 기술 지원이 종료되었는지 뭐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제품인지 회사가 아닌지 네, 제대로 회사가 되고 뭐 있는지 아닌지 아직 네. 있는지 네. 망했는지 뭐 이런 그런 정도까지 것까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단말이나 그 단말을 제조한 제조사에게 보고된 적이 있는 취약점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에 이제 이미지가 보이고요. 이 이미지는 상단에 보이네요. TP-Link에서 만든 NC250이라고 하는 와이파이 카메라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판매하고 기술 지원이 현재 종료된 제품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 높은 제품이네요. 아마도 네. 어떤 위험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왼쪽에 해당 카메라와 관련된 취약점 정보들, 그 다음에 카메라의 제조사에 보고된 취약점 정보들을 CV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가 우리 네트워크에 어떤 단말들이 있는지 식별을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네. 싶다 해서 누르면 저렇게 네. 정보가 다 나오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웹을 기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웹을 기반으로 네, 해서요? 웹을 기반으로 네. 확인할 수 있게끔 현재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는 일반 업무망에 네.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뭐 랩탑이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들 사용자의 어떤 업무용 기기 같은 것들을 탐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형태로 보여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네. 어떤 현장이나
사무실에 있는 어떤 IoT 기기들 뿐만 아니라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설비 제조와 관련된 컨트롤러나 PLC, 패널 같은 것들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되어 있다면 네트워킹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식별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런 정보가 이제 하루아침에 다 는 수집하기가 아니고요.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그 가시성을 확보하는 기술들의 다수를 저희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NAC 제품이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트워크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단말을 탐지하고 그것들을 식별하는 일련의 체계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능동적인 수집 방법과 수동적인 수집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집할 수 있는 맥 정보라든가 DHCP 정보, UPnP 정보 같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정보, 그 다음에 향후에 지원 예정인 어떤 프린터라든가 네. 특정 벤더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향후에 현재보다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DP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좀 보여주시죠. 네, 크게 네 가지의 워크플로우로 DPI의 정보 수집과 처리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단말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적극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요. 네. 수집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용한 정보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의미가 없는 네.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에서 저희가 단말을 한정 지을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추출된 정보를 가지고서 단말을 판정 지을 수 있는 규칙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DPI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말이 동적으로 네. 네트워크에 참여했다가 분리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새로 맞습니다. 다시 네. 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에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플로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가공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유용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이런 플로우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움직이는 거네요. 네네네. 결국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이 단말을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트러스트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뢰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이 단말을 정의하는데 얼마만큼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저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점수에 매칭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PI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세계 시장에서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단말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니즈, 요구사항은 많은 솔루션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NAC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단말 식별 및 탐지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제품들을 별도로 판매하는 그런 벤더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디바이스의 정보 수준과 디바이스 커버리지를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DPI 같은 경우에는 탐지된 단말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단말을 탐지하지만 제공해주는 정보 수준은 낮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절대적인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벤더의 제품 또는 그 벤더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차이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DPI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지니언스의 NAC 제품인 네. 거죠? 네. 저희 NAC 제품 역시 이러한 단말의 탐지 및 식별이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네. 기능입니다. 그리고 계속 네트워크가 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탐지된 정보들을 중요한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이러한 기능들을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실제로 탐지된 VoIP 전화기에 대한 네. 내용인데요. 사용자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시스코에서 만든 전화기 VIP 폰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가 있고 다시 DPI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해당 전화기와 관련된 어떤 확장 정보나 이 전화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성 정보 같은 것들을 더 확인할 자세하게 수가, 보여주고 있네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적인 계획이라든가 업그레이드, 교체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실 수도 있고요. 네. 다른 관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런 DPI 정보가 일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보안 관리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오버헤드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많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많은데. 이 정보까지 주면 나보고 이런 것까지 더 하란 얘기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반대로 솔루션에서 이용을 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정책을 만들고 그것들이 사전적인 예방이나 사후적인 어떤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관리자분이 관리하시는 네트워크에 판매가 종료가 되었거나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된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만 빠르게 탐지를 해서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렇게 저런 기기들이 물론 이제 고장이 나지 않거나 이러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맞습니다. 네. 이제 취약점이 나타났을 때 패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안의 위협으로 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보안 취약점 같은 것들이 어나운스가 되면 네.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 해당 취약점이 해당이 되는 단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그러한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적용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네트워크 담당자가 취약점이 딱 나타났는데 도대체 저 취약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기 중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의 불가능하죠. 이걸 찾아내는 게 네,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단말이 열대스 무대 네. 이것도 아니고 그쵸. 굉장히 많은 단말에서 해당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단말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가 판매가 중단된 어떤 자산이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매우 어렵죠. 그 기존에 이렇게 문서로 그걸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제가 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네. 여전히 이 IP 주소 같은 것들을 네. 엑셀 같은 걸로 관리하시는 그쵸. 분들도 네.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네. DPI 그런 가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크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로 DPI의 가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원이 다른 가시성을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에 대한 주기 관리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단말에 대한 취약점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DPI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말에 대한 식별 정보를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와 단말에 관련된 부가적인 확장 정보 그리고 취약성 정보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네.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형태의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린 정보를 이용을 해서 꼭 단순한 자산 관리 이외에 취약점이라든가 비즈니스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러한 정보를 확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관리 관점에서 얼마 전에 그 윈도우즈 7에 대한 단종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내년 1월 14일 네, 맞습니다. 종료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벤더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않죠. 때문에 보안 위협과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쓰시는 분들 여전히 너무 많아요. 쓰는 데는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장에 네네. 이제 큰 이슈가 없고 네.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적인 보안 보안 위협이 위협이 될수 내재되어 있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위협을 이용한 공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벤더에서 그것들을 대응해 주기가 어려운 상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애들로 표현드렸는데 네네네. 못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그 자산 중에 이런 그 엔드 오브 세일즈라든가 엔드 오브 서포트 같은 것들이 끝나는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조직 전체의 어떤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성 관리와 네. 관련해서 IoT 기기들에 대한 취약성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CCTV 영상 유출 예, 요즘 많이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그 IoT 기기들의 어떤 해킹 이슈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네. 해소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 체계의 허술함. 디폴트 패스워드를 네, 그냥 패스워드라든가 쓴다거나 아니면 그런 네.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그냥 유출되어 그렇죠. 있고 변경 없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기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말에 대한 취약성 관리 같은 것들이 실제로 큰 피해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그 사례로 보여드렸던 이 TP-링크의 NC250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인증 없이 비디오와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 엄청난 취약점이 는 있는데요. 취약점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런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실은 끌어안고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영상에 찍힌 이제 사생활이 인터넷에 마구 돌아다니고 네, 있었던 거의, 거였네요. 네, 뭐 굉장히 끔찍한 네. 상상하기 사실 쉽지 저도 않은 그런 저런 IP 카메라를 통해서 유출된 영상이 뭐 돌아다닌다라는 기사를 썼었는데 네네. 어느 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 영상에 들어있는 게 저희 부부입니다. 좀 지워주세요. 이런. 근데 제가 지워드릴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자기 복제가 가능한 네네. 엄청난 영상들이었는데 네네네. 저런 그러니까 강아지 보려고 설치했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IP 카메라 때문에 네네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들, 사생활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할 수가 있고요. 네. 기업에 설치되어 있으면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은 또 국내에 굉장히 많은 CCTV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작돼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DPI라는 기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단말에 대한 그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 단말에 대한 탐지와 식별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보안 환경,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새로운 네트워크 보안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죠. 뭐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네. 뭐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디테일한 접근 제어나 어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한 기술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사실은 가능하게 해주는 기저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사용자 인증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거나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단말에 대한 식별 그리고 그러한 식별이 결국에 그 단말에 대한 아이덴티티로 활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미래 네트워크 환경에 이 DPI가 아주 중추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DPI가 그러면 회사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요? 저희는 실제 저희 NAC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이러한 그 DPI 기술이 저희 네트워크 NAC 쪽에만 국한되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경계선 업체들 아니면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도 사실은 식별과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업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API 형태로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API 형태를 통해서 네. 어떤 그 협약? 규약에 의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 정보의 그 내용에 맞춰서 이 단말이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형태로 네. 되어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벤더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 네트워크 업체와도 이러한 그 DPI 기능을 자사 제품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단말 식별과 단말 구분, 네. 단말 탐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노드의 어떤 바이러스 토탈 같은 네. 그런 그런 그 플랫폼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쪽을 지원하시면서 같이 생태계도 또 네, 그런 생태계 활성화 시키실 네네, 건데. 맞습니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PI 기술이란 무엇인가 하고 네트워크에서 가시성을 왜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답변해드리면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IoT의 장비를 정확한 장비 보안 소프트웨어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에 지니언스의 관리 솔루션이 인스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당 단말을 탐지하기 위해서 네. 해당 단말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IoT 기기에는 설치할 필요가 네네,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 단말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해당 단말에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당 단말에 뭔가 인스톨하면 당연히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인스톨할 수 있는 IoT 기기들은 인스톨하기가 할 수 쉽지가 있는 않고요. 공간이 없죠. 맞습니다. 네. 쉽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형태의 IoT 기기들은 특화된 형태의 어떤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 환경의 솔루션들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AC 계열의 장비로 MDM의 기능을 구현하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MDM이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그 약자라고 하시면 네. 원하시는 형태 상용 MDM 수준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MDM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단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서 원하는 모바일 단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DPI 기술은 적합치는 않고요. 네. 해당 단말이 무엇이고 또 그 단말이 언제 어떻게 연결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여서 MDM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 MDM이 이 질문 주신 심지훈님 MDM이 다른 약어라고 하면 혹시 네. 질문을 다시 좀 이렇게 풀어서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지니어스 DB에 없는 새로운 IoT 장비가 있다면 지니어스 정보 DB 업데이트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매우 좋은 정보, 매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에 선정해 주셨네요. 네네네. 저희도 사실은 이런 것들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IoT 정보에 대한 단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네, 어떤 업체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말을 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네. 그 정보를 저희 DB에서 조회를 해볼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것들을 신규로 추가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네. 추가가 된 이후에는 동일한 단말이 탐지가 되었을 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D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단위로 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예. 저거 늦어도 한 주 이내에는 해당 단말이 무엇인지 식별하실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아까 바이러스 토탈 같은 그 플랫폼을 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IoT 제조사예요. 그러면 지니언스 그 서비스에 가서 네. 우리 이 기기 만들어서 새로 내놨어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이제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연초에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게 뭐냐면 현재 IoT 기기들에 대한 보안 이슈 때문에 정부에서 IoT 기기 보안 인증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 관리자분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기가 이 보안 인증제에 해당되는 제품일까 아닐까 또 굉장히 궁금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IoT 기기 중에 보안 인증제에 해당되는 제품, 해당되지 않는 제품 이러한 부분들도 빠르게 그룹핑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관리하시거나 어떤 교체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DPI 기술은 모니터링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데이터 내용의 차단이나 조작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명확하게 되게 이렇게 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기기의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네트워크에 있는 단말의 정보를 단말 정보만 가지고 단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해당 단말이 누구의 것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까지는 못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식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고요. 해당 단말을 이해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런 지니언스의 DPI 기술을 이용하려면 꼭 NAC 장비를 써야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필요한 기술이고 이것들을 고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NAC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이라고 하면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품을 사용해야지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I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협력 같은 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장비 없이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형태의 어떤 센서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대호 이사님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말은 계속 증가할 것 같고 또 5G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킹은 계속 역동적으로 커지면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단말과 관련된 식별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기술들이 그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리라든가 보안 같은 것들을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기본이 될 수 있게끔 지니언스가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니언스와 함께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디바이스 플랫폼 인텔리전스 기술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가시성도 확보하고 보안도 확보하며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